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즐거운 연휴 잘 보내셨는지 궁금하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2021년 2월 15일 장마감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LB는 지난 연휴 전보다 0.33% 하락한 91,400원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흐름만 놓고 보시면 특별하게 무슨 큰 움직임을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냥 보시면 큰 흐름 속에서 이렇게 기간 조정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나 단기적으로 좀 보시면 매번 와해 재정비 그리고 자리 잡고 그리고 와해 재정비 자리 잡고 이런 정말 지루한 싸움을 하고 있었는데 일단 오늘 정도만 놓고 보시면 어느 정도 재정비가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이게 좀 약간 미묘한 차이이긴 한데요. 이게 동시호가 때 좀 밀렸죠. 밀리면서 지금 결국은 파란색으로 종가가 마무리가 됐는데 만약 이게 좀 더 빨간색이었다면 미묘한 차이이긴 하지만 빨간색이었다면 수급 여건은 훨씬 좀 더 좋아질 뻔했습니다. 이거보다 살짝 미묘한 차이인데 그런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좀 살짝 아쉽기는 합니다. 예. 그리고 사실 설 연휴 전에 유튜버죠.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유튜버가 NDA 소식이 나오지 않으면 회사에 확인해 보겠다라고 약속을 했고 이제 회사 관계자와 미팅을 했다는 그런 이제 영상을 찍어 보냈는데 일단 우리가 관심 있어하는 그런 중대 사항에 대한 특별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게 실질적인 NDA 지연 공시와 다름이 없다. 그래서 월요일 날 불확실성이 증폭이 되기 때문에 개인들의 투매가 이어질 것이고 그래서 제2의 6.27 사태가 재현될 것이다 라고 예측도 했는데 이제 결과는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오늘만 놓고 보시면 큰 흐름 없이 그런 모습은 없었던 모습인데요. 개인적인 의견은 글쎄 NDA라는 게 회사 주요 경영사항이죠. 그리고 현재 시장 요구치는 가시적인 결과물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야기 효능은 좋아서 계속 적응증은 확대되고 있는데 그 척간문인 NDA가 가장 큰 관심사인 지금 친분 있는 사람에게 힌트를 준다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어쨌든 설 연휴 해프닝은 이 정도로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결국 주가는 약의 기대감으로 일단 9만원은 확실히 유지를 해주고 있고 큰 흐름에서 보면 이렇게 기간 조정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가시적인 성과를 어떻게 내느냐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는 러시아 백신 나노젠 백신도 핫하기도 하고 좀 있으면 이제 기대되는 이뮤노믹 ITI 1000 임상 이상 종료 그리고 곧장 상업화 그래서 그거랑 위암 3, 4차 치료제 NDA 신청이 어떻게 잘 버무려지면서 이제 움직일지 그래서 그 전에는 어떤 자리를 만들어 줄지가 관심사인 LB인 것 같습니다. 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을 보시면요. 일단 시장은 매우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큰 흐름에서 보시면 이렇게 큰 상승 이후에 나름 양호하게 기간 조정을 잘 해줬고요. 기간 조정 중에서 오늘은 나름 한번 탄력을 받아줘서 올리려고 노력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전기전자가 다시 한번 주도주로 치고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수가 오르면 요즘 무조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렇게 오르네요. 삼전, 한익이 오늘 시장을 이끌어줬고요.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큰 폭의 상승의 모습을 보여줬죠. 연휴 동안 7% 상승하면서 반도체가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반도체 슈퍼사이클 진입 때문에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 이렇게 차를 많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면서 차량용 반도체도 몇 차례 언급을 드렸는데 오늘 여기 차량용 반도체가 좀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풍기 현상으로 공장이 쉬고 있더라라는 것도 몇 차례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바이든 행정부에서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만간 행정명령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오늘 SFA 반도체가 나름 상한가 언저리까지 갔습니다. 나름 대장급인 SFA 반도체 그다음에 해성 DS가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일단 개인적으로는 차 쪽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섹터도 지금 전기차 관련해서 섹터가 상당히 넓죠. 2차 전지도 있고 전장도 있고 차량용 반도체도 있고 차량 경량화도 있고 자율주행 등도 있고 또 부품 쪽도 관련이 있는데 가장 쉽게 하려면 차 쪽으로는 개인적으로는 기아차가 가장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나름 기아차가 아직 확실하게 자리는 못 잡았습니다. 나름 하방 경직을 보여주고 있는 중이긴 한데 상승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아직 자리는 못 잡아줬는데 중장기로 보시면 기아차가 그래도 가장 낫지 않을까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네요. 그리고 오늘 현대차에서 아이오닉 전기차 다음
주에 공개하겠다라는 소식이 나왔죠. 2월 달에 공개를 하고 3월 달에 출시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래서 오늘 관련주로는 보시면 현대위와 현대모비스 그리고 한국단자, 경창산업 등등이 있는데요. 오늘 일단 이쪽이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오늘 쿠팡 관련주로 종이, 재지 관련주도 좀 좋았고요. 그 다음에 우주항공 관련주가 요즘 계속해서 좋아요. 이쪽이 우주항공 관련주 쪽인데 얘네들이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러시아 백신 관련주로 오늘 역시 좋았습니다. 이트론은 끝도 없이 상승을 좀 하고 있네요. 이트론 물론 이제 마감 무렵에 상한가에 들어갔고, CMO 관련주죠. 이수앱지스, 바이넥스. 근데 바이넥스 오늘 약 10% 정도 상승을 했는데, LG 같은 경우는 오늘 그냥 하루 정도 쉬어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러시아 백신 관련주로는 일단 특이한 모습은 안 보여줬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LG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 원래 LG의 목표는 포스트 리보세라닙 시대를 준비하는 거다. 그래서 생산기지 역할을 수행을 할 거고 수익 극대화가 목표다라고 원래 LB에서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보시면 리보세라닙 상업화 이후 시기를 포스트 리보세라닙 시대로 정의를 했는데, 그렇게 포스트 리보세라닙 시대에는 수익성을 극대화하는 게 목표고, 그러기 위해서는 신약 자체 생산하기 위한 역량이 필요한데, 그래서 LG를 인수를 해왔다라고 회사 측에서도 밝혔고요. 그리고 며칠 전에 LG에서는 CB를 발행을 했죠. 여기에 대한 뉴스가 오늘 또 나왔더라고요. 간단하게 살펴보시면 LG가 132억 규모의 CB를 발행을 했죠. 그래서 작년 9월 LG가 LB그룹에 합류가 되면서 제약 바이오 생산기지 확충을 위한 자금 조달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쭉 보시면 CB 발행을 통해서 넉넉한 실탄을 확보를 했고요. 그래서 3분기까지의 단기 유동 자금을 보시면, 단기 유동 자금은 단기 금융 상품 그리고 현금성 자산 빨리 유동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약 300억 원 정도인데, 이번에 발행한 13회차, 14회차까지 자금을 합한다면 유동성은 약 500억 원으로 추산이 되고, 이 돈은 신약을 자체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밝혔는데요. 어찌되었건 LB그룹 입장에서 보면은 실탄을 확보를 했고 이제 투자를 하겠죠. 공장 증설 내지는 이제 그런 제반 시설에 투자를 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뉴스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뉴스에서 또 얘기를 한 거는 CB 발행은 LB그룹의 기조와 무관하지 않다. 그래서 진 회장이 2013년도에 취임한 이후에 총 8천억 원의 자금을 확보를 했는데 그 중에 4분의 1 정도가 CBBW를 포함한 메자닌으로 충당을 했다. 그래서 LG도 이와 유사하게 CB를 통해서 자금을 확보를 했고, 그래서 유동성은 약 500억 원 정도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이제는 자금도 있고 투자도 했고 이제 가시적인 성과만 나오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자금 충당한 거를 곧 있을 리보세라닙 상업화 이후를 준비한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이건 뭐 이미 다 아시는 사실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보시면 일단 리보세라닙이 탄생하기까지 해서 많은 과정이 있는데, 어느 정도 탄생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그림은 다 그려놨다, 어느 정도 구색은 다 맞춰놨다, 판은 짜여졌다. 이제 실질적인 결과를 좀 시장에서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크게 보시면 그 연장선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하이투자증권이랑 오티머스 약 300억 원 소송전이 있죠. 이게 이제 법정 공방을 다음 달부터 시작을 할 건데요. 아시다시피 법정 공방이기 때문에 지루한 법정 싸움이 오랫동안 지속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음 달 16일 오후 약 3시경에 이렇게 부당이익금 반환 청구 소송 1차 변론 기일을 열고요. 소송가액은 약 300억 원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LB 측에서 주장하는 것은 국공채 등 안전자산으로 운영된다는 고지 내용, 여기 고지 내용을 믿고 투자했는데 불법과 부당행위가 나타났다. 플러스 투자자도 모이지가 않았고 투자금도 모이지가 않았는데 옵티머스에 보낸 거는 너네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다라고 LB 측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하이투자증권 측에서는 불안전 판매는 금융사가 고객에게 상품을 팔 때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허위 가장을 했다는 뜻인데, 그러니까 하이투자증권 얘기는 우리는 고지를 다 했다. 중요한 사항 다 설명했고 허위 과장도 광고 안 했다라는 거랑 상충이 되죠. LB 측에서는 너네 고지 내용을 믿었는데 얘네는 제대로 고지를 하지 않았다라는 이제 법정 공방이 있을 겁니다. 다음 달
16이래요. 근데 이와 별개로 에이센 같은 경우도 100억 소송이 걸려 있죠. NH투자증권이랑 있는데 이거는 이미 2월 4일에 진행이 됐고요. 2차 변론 기일은 4월 달에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법리적인 싸움은 아마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큰 흐름에서 보면은 정말 지루합니다. 약 1년 6개월 정도 이렇게 지루하게 기간 조정을 해주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기다리는 거는 확실한 눈에 보이는 성과겠죠. 그 눈에 보이는 성과가 어서 나와줘야지 아마 방향성이 결정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나름 특별한 악재도 없고 호재도 없습니다. 호재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가 다 아는 그런 사실, 첫 발을 내디디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네요. 긴 호흡이 좀 필요해 보이는, 그래서 마라톤을 잘 해야 되는 그런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